일단은 오늘 할 거는 트래킹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애프터 이펙트를 켜주세요. 애프터 이펙트는 2020 버전으로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똑같아요. 일단은 애프터 이펙트를 켰으면 이런 화면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건데, 여기서 일단 이건 꺼도 됩니다. 그 다음에 New Composition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볼 거예요. 컴포지션에서 이제 컴포지션 세팅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컴포지션을 설정하지 않고 2560, 1440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1920, 1080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저희는 뭐 2560, 1440으로 30프레임 이렇게 설정해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늘 해볼 거는 트래킹 강의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 트래킹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그걸 애프터 이펙트에서 카메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은 트래킹할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 세 가지 영상을 가져와 볼게요.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파일을 가져오고 여기로, 이곳으로 파일을 옮겨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파일인 산에 이런 모양의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런 영상을 가져온 다음에 이 영상은 이제 어떤 영상이냐,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영상인데 정말 간단하죠? 이 영상을 트래킹을 매겨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움직인 거를 저기 3D 카메라로, 애프터 이펙트로 카메라를 가져올 거예요. 카메라를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카메라를 생성하는, 트래킹하는 방법은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는 패널이 있어요. 이걸로 간 다음에 만약 없다면은 윈도우 가셔서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는 패널을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펙트 앤 프리셋 이 패널이에요. 열어준 다음에 3D 카메라 트래커라는 게 있어요. 3D 카메라 트래커라는 거를 여기에다 넣으면은 이런 Analyzing in Background라는 게 뜨면서 이제 뭔가가 나올 텐데, 이제 이런 창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이펙트 탭이라고 불러요. 이펙트 탭의 이름을 꾹 눌러가지고 자신이 편한 위치에다가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레임 수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내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여기에 있는 굉장히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는 점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움직임을 잡아내가지고 카메라를 생성하는 건데, 만약에 움직임이 많은 캐릭터가 있다, 만약에 있는 이 소들이 겁나게 움직여가지고 화면을 다 가려버린다,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지만은 어쨌건 구두로 설명하자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식으로 화면을 가리는 물체가 있거나 아니면 화면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막 그렇게 되거나 하면은 카메라 트래킹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카메라 트래킹이 되고 있는데, 카메라 트래킹은 지금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 가지고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좋은 컴퓨터를 사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 트래킹이라는 작업은 시간을 오래 소모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과는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속도가, 물론 안정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트래킹이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트래킹이 실패한다면은 이 파란 색깔이 빨간색으로 뜨면서 트래킹 is failed라고 하면서 막 트래킹이 실패했다라고 막 나올 텐데, 그런 게 나왔다면은 답이 없어요. 아예 답이 없진 않은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가 되는 이제 오브젝트들을 마스킹을 씌워가지고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카메라 트래킹을 씌워야 되는데, 일단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딱히 화면을 가리는 물체라든지 움직임이 심한 물체가 이 소밖에 없어서 아마 잘 트래킹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한번 애널라이징,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영어 잘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또 분석하고 있는 거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카메라 솔빙이라고 해가지고 분석된
배경을 바탕으로 카메라를 생성을 해내요. 애프터 이펙트에는 이제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이 카메라라는 게 무슨 역할이냐, 저희가 현실에 들고 있는 카메라를 가상에다가 3D로 이제 구현해 놓은 거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지금 트래킹이 벌써 어느덧 끝나가지고 거의 95% 왔는데, 이제 카메라를 솔빙하는 작업을 거칠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영상의 길이가, 그러니까 컴포지션의 길이가 영상의 길이와 맞지 않죠? 여기 이 파란 이제 보면 카메라 솔빙 중이죠? 이게 끝나면은 그냥 빈 화면만 계속 출력이 돼요. 저희는 이런 걸 원치 않으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이런 모양의 이거를 조금 당겨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와 맞춰주고 영상의 길이와 Trim Comp to Work Area 라는 탭을 눌러서 딱 맞춰줄게요. 한 프레임 더 갔네요. 더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은 카메라가 트래킹이 다 되었어요. 카메라 트래킹이 다 되었다는 말은 뭐냐, 이제 저희는 카메라를 생성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원래 전에는 이제 켜있지 않았던, 원래 처음엔 없었던 크리에이트 카메라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생겼다기보다는 온이 됐을 거예요. 누를 수 있게. 이걸 눌러주시면은 카메라가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카메라 트래킹이 된 건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3D 카메라 트래커를 눌러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숫자의 점이 나와요. 자, 보시면 이게 다 점이에요. 이 점들을 움직임을 트래킹 해가지고 이 카메라가 생성이 된 거예요. 자, 보면은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트래크를 해요. 자, 보면은 엄청난 양의 키프레임이 찍혀있죠? 이 3D 카메라 트래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만약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솔리드 레이어는 그냥 단생 레이어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한 다음에 3D를 켜주고 포지션을 뒤로 쭉 빼줄게요. Z축을 빼주고 있는 거예요. Z축을 쭉 빼주고 카메라의 로테이션도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뭐 적당히 잘 맞춰줄게요. 이러면은 카메라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 참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 폭발을 넣어볼 거예요. 굉장히 심심하잖아요? 제가 가져온 에셋인 폭발, 익스플로전 에셋을 여기 화면에다가 끌어볼게요. 그러면은 로딩이 걸리면서 폭발이 가져와요. 이 폭발은 어떤 폭발이냐? 그냥 이런 폭발이에요. 이런 폭발인데 이제 이거를 카메라 트래킹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전혀 이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폭발하죠? 컨트롤 알트 T로 이거는 딱히 할 필요 없을 텐데 일단 저는 완성도를 위해서 조금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이 레이어를 저희 원래 영상 레이어를 눌러요. 이건 이제 카메라 레이어고 저희가 생성한 영상 레이어를 누른 다음에 3D 카메라 트래커를 가요. 그 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점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 점 중에서 저희가 트래킹을 할 점을 골라요. 저는 이 점으로 하도록 할게요. 네네,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 점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 점으로 한 다음에 create null 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트랙 null이라는 게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이 트랙 null에 트랜스폼, 이 삼각형, 그러니까 약간 열 수 있는 것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은 뭐가 또 나와요. 또 그 후에 트랜스폼 변형을 눌러가지고 포지션이 있는데 이 포지션을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익스플로전의 3D 탭을 키고 이 3D 탭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걸 눌러주면 돼요. 이걸 눌러서 3D를 켜주면은 이제 화면이 여기 이제 3D 카메라를 먹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이 친구의 트랜스폼 가가지고 포지션을 복사에 붙여 넣어줘요.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은 붙여 넣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 후에 스케일을 조금 키워주고 포지션을 옆으로 옮겨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이 집이 폭발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줄게요. 하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트래킹이 되었는데, 물론 아직도 어색한 감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집이 막 폭발해가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연출을 할 수 있죠. 물론 좋은 소스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금 욕심이 많으니까 디테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고 필 레이어를 넣어줄게요. 그럼 필 레이어를 넣어주면 칠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색깔로 칠해줘요. 그냥 지금 보면은 빨간 색깔로 칠해졌죠? 빨간 색깔. 제가 만약 이거를 색깔을 눌러서 파란 색깔로 바꾼다면 파란 색깔로 칠해져요. 하지만 저희 빨간 색깔을 사용해봤기 때문에 빨간 색깔을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펙트 칸에 가가지고, 물론 이 필도 지금 제가 어떤 스크립트를 사용을 했는데, 필도 마찬가지로 이펙트 앤 프리셋 가가지고 필을 눌러주면은 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서 블러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블러를 넣어주면은 뭐 제가 가우시안 블러를 넣도록 할게요. 가우시안 블러를 넣었고 되게 흐리흐리하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익스플로전 MOV 밑에다가 넣어주고 색깔을 조금 조절할게요. 그 후에 프랙탈 노이즈라는 걸 넣어볼 겁니다. 프랙탈 노이즈를 넣어서 이 프랙탈 노이즈를 스크린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 친구의 블렌딩 모드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블렌딩 모드도 바꿔주고 막 크기도 왔다리 갔다리 켜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사실적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수치값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냥 대충 그런 식으로 감각을 익히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블러를 막 115.5를 줬다고 해가지고 블러를 115.5로 맞출 필요 없어요. 블러를 그냥 한 30 정도 줘도 되고, 아 블러가 많아지면 조금 더 멀리 퍼지는구나,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색깔도 뭐 좀 더 빨간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 색깔로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면 돼요. 저는 조금 더 빛이 퍼지는 효과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디테일을 주려고 하면은 뭐 조각 같은 것들이 막 펑펑 퍼지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런 작업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 3D 제어 트래킹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인데, 포그를 넣어볼 거예요. 포그를 넣는 거 뭐냐? 포그라는 영상을 여기다 가져올게요. 포그예요, 포그.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포그를 가져올 건데, 포그의 스케일을 일단 키워줄 거고요. 포그가 뭐냐? 이런 영상이에요. 그냥 이렇게 연기. 정말 쉽죠? 이름도 쉽게 포그라 돼 있어요. 포그의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제가 이걸 켜놔서 그래요. 이 점 뭐냐? 이것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포그만. 그런 다음에 이제 자 보시면은 포그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포그가 사실 지금 좀 많이 약간 자연스럽지 못하죠? 카메라는 움직이는데 포그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3D 레이어를 켜주면은 포그도 카메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축 좀 바꿔주면서 막 위치 좀 잡아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보면은 카메라 바깥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여가지고 포그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스케일을 일단 쫙 키워줄 겁니다. 스케일 쫙 키워주고, 뭐 포그들을 정말 많이 넣어줄 거예요. 한두 개를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포그들을 계속 넣어주고, 포그의 블렌딩 모드를 스케일 겁나 키워주고, 포지션 뒤로 쭉 빼주고, 이런 식으로 저 더 빼주도록 할게요. 모드는 이제 뭐 애드도 솔직히 말하면은 좋고 모드가 정말 다양한데, 뭐 저는 일단 스크린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배경 나가죠. 이러면 안 예쁘니까 적당히 계속 크기랑 막 조절해 주시면서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물론 이런 걸 방지하려고 하면은 3D 플러그인 중 하나인 3D 프랙탈 노이즈, 약간 외부 플러그인 중 하나의 3D 프랙탈 노이즈를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그걸 당장에는 그걸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플러그인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모르면은 어차피 애프터 이펙트를 100만 천여 해봐야 도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연기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저는 뭐 이제 이거를 블렌딩 모드를 조절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색깔이 좀 많이 쨍해지긴 했는데 소프트 라이트를 이제 오늘 나중에 또 제가 알려드릴 건데 소프트 라이트로 넣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지금 연기가 이렇게 보면은 들어갔죠? 연기가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가지고 구름도 넣어줄 수 있어요. 구름. 제가 구름 PNG를 지금 검색 중이에요. PNG란 뭐냐? 파일 포맷인데 이제 PNG는 투명한 값 그런 것까지 더 받아들일 수 있어서 PNG를 사용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구름을 가져온 다음에 구름을 영상에다 넣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3D를 켜준 다음에 뭔가 카메라 앞으로 쭉 당겨주고 포지션도 좀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뭐 포지션도 막 왔다 갔다 해주면서 로테이션도 막 돌려줄 수 있고요. 이런 디테일 작업들은 이제 시간이 나면은 정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영상의 디테일들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만 건드려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뭐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구름이 만들어졌죠. 연기와 함께 있어서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여요. 물론 구름이 좀 덜 사실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2D의 한계죠. 자, 뭐 대충 이런 식으로만 작업해 두도록 할게요. 태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Ctrl Alt Y를 눌러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생성해 줄 거예요. 근데 Ctrl Alt Y를 어렵다, 난 외우기 힘들겠다 하시면은 여기 빈 화면을, 그러니까 여러 화면 우클릭, 이거 말고 타임라인에 있는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뉴 가셔가지고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생성을 해줄게요. 저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생성을 해주면은 이 레이어는 이제 한국어로 뭐라 하냐면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데, 조정 레이어는 이 밑에 있는 레이어들에다가 뭔가 하나의 효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넣었던 이제 필 같은 거를 다시 넣어보면은 모든 게 빨간 색깔로 변하겠죠. 조정 레이어에 필 레이어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레이어들이 빨간 색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조정 레이어의 역할이고,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할 거냐, 색 보정이란 걸 할 거예요. 색 보정을 할 건데, 자, 여기서 때려치고 럿을 알려드릴 겁니다. 럿은 뭐 하는 애냐, 남들이 만들어 놓은 색보정 파일이에요. 그래서 럿을 이제 나중에 제가 몇 개 지급을 해드릴 건데,
어 그냥 이 정도만 색 보정을 할게요. 더 이상은 나 못해. 여기 제가 몇 가지 디테일들을 추가를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은 디테일까지 추가할 여력이 안 될 거 아니까 스스로 하도록 할게요.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법이 알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로지 트래킹만을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막 세상이 개판 나고 있는데 옆에서 솔들은 참 맛있게 풀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그닥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내용으로는 이제 카메라 트래킹 하는 것과 카메라 트래킹 해가지고 카메라 생성하고 여기 폭발하는 거 카메라 여기 널 생성해가지고 붙여놓고 여러가지 포그 같은 거 오버레이로씩 입히고 이제 구름 만들고 땅 무너지는 거 넣고 이제 색보정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원본 영상과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이렇게 정말 평화로운 세상인데 제가 여러가지 마성의 손길을 쪼물딱쪼물딱 해줬더니만 짜란하고 세상이 파멸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게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입니다. 사실 결과물이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이런 정도만 알려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